조금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바로 마지막 세션이죠. 5번째 세션, 종합토론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틀간에 걸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나름대로의 어떤 키워드로서 통일과 평화 이외에도 이론, 실천, 또 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 주제를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초기에 기획할 때 의도했던 그런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양 부분이 결국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함께 보자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론의 어떤 심화 또는 적실성의 확보, 현실성의 확보죠. 이런 측면에 결국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론이 갖는 실천 과정에서의 중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걸쳐서 그런 실천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런 실천들 간의 어떤 관계성이랄까, 구조랄까, 자기가 매달리고 노력해가는 그 이슈의 어떤 의상이랄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접근한 이 학술회의가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현실적 조건에 대한 어떤 고려 속에서 또 그런 다양한 어떤 실천들을 염두에 두면서 또 어떤 그러면서 전개되는 이론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실천이라는 측면, 저는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이론적인 어떤 그런 모색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어떤 남북 간의 그런 매우 불안정한 관계들이죠. 어떨 때는 좋다가 또 그렇지도 않고 중단됐다가 또 지속되고 하는 그런 어떤 남북 관계 불안정한 속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그런 현장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다. 또 그런 속에서 뭔가 조금은 더 밝은 그런 가능성을 조금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더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이런 실천에 대한 어떤 주목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사실 익힘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도 통일과 평화에 관한 어떤 담론을 전개하는 데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독일 통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과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흡수통일이냐,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 논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동독의 편입이라는 사실, 사실 그런 전환과 제도의 전이 이런 특히 콜모르게 선생님의 그런 발표 속에서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소독 체제로의 어떤 편입이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사실 동독인들이죠. 동독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독자적인 어떤 행위 논리 이런 데도 주목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어느 한쪽이든 또는 제3의 체제를 통해서 통일이 되든 말이죠. 이와 같은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나름의 전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실험적 상황이다 이렇게 명명하시는 이제 그런, 다시 말해서 독일의 경험이 앞으로 통일 이후에 또는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망하는데 나름의 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차원의 통일 운동, 또 통일 교육, 특히 또 역사 교육을 포함한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독일의 경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공통의 어떤 역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그런 어떤 말하자면 공동의 어떤 공동체죠.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를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문제가 큰 시사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마지막 세션에서 봤던 그런 사회 문화 통합의 문제는 사실 통일이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통일 이후의 전개들 또는 통일 이전부터 이미 대두되는 그런 문제로서의 사회 문화적인 통합,
사실 독일에 보게 되면 그런 체제 교체 가운데서 생활 세계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 한홍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소개해 주신 브릭베 선생님의 그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체제 교체 또 정치적 통일 이후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삶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함께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서 고려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뭐 많은 주제를 다뤘던 것이고 이틀간에 걸친 4개 세션에 걸친 이런 내용을 뭐 한 자리에서 다 요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뭐 책 출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 문제가 다시 또 반영이 돼서 완성된 원고로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나름대로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체로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이번에 어떤 전체적인 우리 회의에 나름의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체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전체 종합 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발표 토론자 우리 참가자 선생님들께서 대체로 참여하신 세션이나 또는 다른 세션 보시면서 또 여러 생각들을 이제 가지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전체적인 어떤 못다한 어떤 말씀이라든가 또는 코멘트라든가 또는 뭐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적으로 뭐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또 우리 온라인상에도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 말이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어느 선생님께서 먼저 좀 발언하실까요? 우리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그 이동할 수 있죠. 조교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이제 독일에 특히 우리 이 세션에서 그런 연방제, 연합국가 이런 논의에 비추어서 앞으로를 전망하셨던 우리 이동희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도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제 하이네가 파리에 있을 때 친구들한테 어떻게 지내냐고는 안부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물고기들이 물 만난 것처럼 하이네는 파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 생동감 있게. 이제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학술대가 물고기들이 물 만난 것처럼 생동감 있게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자리인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기술적인 문제 등등이 있어서 오랜만에 학술 회의를 왔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뭐 주최 측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제가 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0년 동안에 한국과 독일 학자들 간의 통일을 둘러싼 학술 토론이 일단락지어진 것 같아요. 그냥 30년이라는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인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내일 독일에서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이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동독 지역의 극우 세력의 득세, 동독 지역의 이방, 동독 주민들의 상당수의 통일 독일로부터의 이방 이런 현상은 이제 조금 상당히 지속될 것 같고 또 그걸 떠나서 또 이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2년 동안에 독일 정부에서 독일 통일을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아까 우리 한우 선생님 잠시 읽었던 대목에서 확인했듯이 독일 통일을 그동안 이제 긍정적으로나 너무 이상적으로 보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다양한 행위 주체자에 주목하면서 동독 주민도 그렇고 이주민도 그렇고 뭐 동독 출신의 뭐 여성의 관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면 새롭게 살펴야 되는 현실 역사와 현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학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상의 문제, 동독 주민들이 실제 경험했던 그 89년도부터 90년대까지의 일상의 문제, 경험 세계의 문제, 이런 것은 뭐 그동안 독일 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거죠. 2015년에 이제 도이체 히스토리시스 뮤지엄이 독일 역사박물관이 2015년에 처음으로 일상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전시를 열므로써 이제 일상에 대한 관심을 이제 열었죠.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인 접근, 좀 더 이 사회적 주변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소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근데 한국도 이제 같은 상황, 한국은 또 다른 맥락에서 이 30년 동안의 독일 통일을 보고 나름 이제 성찰적으로 교훈을 얻고 뭔가 좀 대화를 통해서 이 전진적인 논의를 끌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남북 관계의 큰 진전이 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좀 질퍽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아까 우리 잠깐 나왔던 것처럼 통일에 대한 인습적인 지지나 또는 막연한 기대들은 완전히 후퇴했고, 이 새로운 돌파구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통일과 평화의 관계 또는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견해나 경험이나 지향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또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독일 내에서의 독일 통일에 대한 좀 더 전진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문적 성취 또는 관심, 이것과 한국 내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분단 문제,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는 이제 어저께 그 허은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아래로부터의 통일 담론 같은 것도 전형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보고, 또 제가 강원도에서 그 로컬 피스라는 개념을 갖고, 뭐 그게 이제 로컬이라는 게 이제 지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현장이라는 거겠죠.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분단 문제를 보고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 주체성의 등장, 이런 이제 그 흐름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부분적으로는 좀 만나는 측면도 있었고, 또는 충분히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그냥 튕겨 나오는 식으로 발현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 큰데 이제 2021년도 한독 학자들 사이에 또는 독일 통일을 매개로 한 한국 한반도의 분단 문제 극복과 평화의 지평에 대한 학술 논의는 이전에 지금까지 30년과는 좀 다른 접근, 좀 더 미시적인 접근, 좀 더 다원주의적 접근, 또 일상에 대한 관심, 여러 행위 주체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 첫 계기가 되면 좀 이번 학술회의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데 이 고려대학교 우리 측이든 아니면 뭐 TVN 측이든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독일 통일을 공부하고 동독에서 8년 반을 살면서 꾸준히 이제 동독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기간에 이제 제가 2008년도부터 이런 종류의 한국과 독일 간의 학자들 간의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만나는 학술회의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독일에서든 한국에서든 참여했던 것 같고, 특히 그 주기가 되는 해에는 2010년, 2015년, 2019년, 20년 이럴 때 이제 이런 자리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은데, 특히 2009년도, 10년도와 2014년도, 2015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의 이제 제 개인적 관찰로 보면 조금 이렇게 질적으로 발전하고 좀 새로운 관점이 좀 더 많이 나올 때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그 사실 이 오랜 한독 간의 학술 교류에 중요한 공헌을 했고 중요한 참여를 했던 저는 두 사람, 오늘 이제 사실 그런 얘기 할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독일 동료들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혹시, 왜냐하면 우리 한국 측의 학자들은 대부분 두 사람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얀 비골스라는 그 학자, 프랑크푸르트 안데 오더에 있는 유럽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분이 2016년도에 세상을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친구이자 오랜 이 한독 관계 학술회의를 매개했던 그 옌스 휘트만이라는 학자, 그 휘트만 동독 과거청산 재단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 학술 교류를 했던 이런 저보다 사실 10년이나 어린 이제 77년도생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것도 이 한독 간의 교류에서 한독 간의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하는 이런 교류 과정에서도 벌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교 역할을 했던, 또 이미 그러면서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정도고, 그래서 이런 류의 토론과 대화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중요한 우리 동료 친구들을 또 뭐 물론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네. 한독관에는 뭐 이런 특히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새로운 어떤 경향들, 독일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연구 경향들, 이런 것들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일상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통일의 노력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행위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나름대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께서 한번 또 발언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사회자가 한 분 정도만 또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무래도 역사 교육 쪽에 생각하시는 우리 고유경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마이크 좀 던져주시죠. 네. 오늘은 뭐 주제가 꼭 역사 교육과 관련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전공 분야 어떤 그런 시각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어떤가. 저는 역사 교육과에 있지만 환경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뭐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까 토론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잘린 질문 하나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이동기 선생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셨고, 독일 통일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제 흡수 통일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이제 1990년 이후에 동서독의 내부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가 좀 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카이 프로벨 선생님이 속해 계시고 이끌고 있는 베우엔데, 그러니까 독일의 최대 민간 환경 단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구서독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민감한 질문이 될 수는 있었는데, 이제 1945년에서 90년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 동독 시민 환경 운동가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대답을 듣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냥 하나의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프로벨 선생님께서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데 대체로 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프로벨 선생님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레스폰스 해줄 수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Ja, ganz herzlichen Dank für die Frage. Ist eine sehr wichtige Frage. Und auch wenn ich in Korea mir die Situation anschaue und Deutschland vergleiche, ich glaube, dass ich bleibe jetzt mal im Naturschutzbereich, dass unser grünes Band tatsächlich ein Musterbeispiel dafür ist, wie staatliche Organisationen, Umweltministerien, Fachbehörden, Länderministerien im Umweltbereich gemeinsam mit großen NGOs an einem Ziel arbeiten. Das funktioniert, das geht, das setzt gegenseitiges Vertrauen voraus. Und wenn es eine gemeinsame Zielsetzung gibt, eine positive wie das grüne Band, nicht eine gesellschaftlich umstrittene, da ist es dann schwieriger. Da haben auch NGOs dann andere Rollen gegenüber dem Staat. Aber bei einem positiven gemeinsamen Ziel, nämlich diese Trennlinie in Deutschland tatsächlich zu einer positiven Erinnerungslandschaft zu machen, das hätte nie funktioniert ohne die NGO. Es hätte nie allein über die staatliche Seite erfolgen können. Und von daher mein Appell, mein Wunsch, dass in Südkorea, wo die DMZ ja, was sehr positiv ist, sehr stark auch von wissenschaftlichen Institutionen mitdiskutiert wird, von Universitäten, dass sie auch den Mut haben, auch als Wiedervereinigungs- und Umweltministerium, das läuft ja auch, mit den großen Verbänden eben auch zu sprechen und gemeinsam mit den Menschen vor Ort eine gute Lösung zu finden, auch für die CCZ zum Beispiel, für die Menschen dort und die lokale Bevölkerung und die Verbände wirklich noch stärker integrieren, auch in solche Foren und Austausche. Danke. 네, 감사합니다. 프로벨 선생님 늦게까지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얘기를 다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 토론 참가자 선생님들 뭐 나름대로의 설교가 계시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종합 토론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 학술 회의를 사실은 함께 기획했던 그런 주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이외에도 이제 튜빙겐 한국학연구소, 또 고려대학의 한국학연구소, 그리고 또 특히 나우만 재단의 여러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학술 회의를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학술 회의에 대한 뭐 주최 측의 한 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평가의 말씀, 또 소회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튜빙겐 한국학연구소의 우리 한웅소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전체적인 좀 평가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독일과의 어떤 그런 어떤 비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참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어떤 독일학자들의 어떤 참여, 그 선생님들의 소위 이번 발표의 어떤 큰 주제들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학연구소 고려대, 그 다음에 나우만 재단의 대학수단 그렇게 차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선생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드릴까요? 마이크. 네. 그거 했어? 오케이. 네. 선생님 잠깐 이리로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카메라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예,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네, 되죠. 예. 예, 그 이틀 동안 학술회의가 그 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치러지고 이렇게
고려대학교 통일평화융합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한독 학술위를 가지는데 그 중간에서 좀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학술위 전체와 관련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도 많이 있었어요. 원래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독일의 학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좀 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러고 그 다음 날을 내일은 그 DMZ를 같이 견학하는 프로그램까지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성취되지 못한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그 학술위 진행상에 있어서 독일어고 한국어고 너무 시간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없고 더 늦게까지 한국에서 뭐 10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시간이 아주 촉박한 가운데 그 발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플로어에 시간도 못 드리고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그 이런 학술위를 국제 학술위를 가질 경우에는 좀 그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15분 뭐 20분 초과해서 얘기도 못 하고 충분한 토론도 못 하고 플로어에 마이크도 못 주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한독 간의 그 학술 교류를 많이 중재를 해왔지만 좀 규모를 아주 줄이더라도 워크숍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학술회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발표를 하고 간단하나마 토론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주제도 좁히고 좀 전문적인 그런 컨퍼런스를 하고 워크숍 형태로 좀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저희가 청년들의 참여하는 그런 세션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실현이 되지 못했어요. 그 점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그 통일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거기에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얘기를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또는 다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이런 그 젊은이들의 얘기도 듣고 또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이들에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알릴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경청하고 대화를 하는 것, 세대 간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일 아카데미 그 수강 학생들이 어제 많이 참가를 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각 세션마다 참여해서 그 세션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것을 요약해서 좀 보고서를 쓰도록 했는데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한테 이런 학술위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통일 문제에 그래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학술회의의 성과를 지금 그 진행을 맡으신 이제 박상수 교수님은 그 통일평화융합 과정의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는 그 컨퍼런스를 세션을 구성을 하고 그러셨는데 오늘도 이제 좋은 발표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발표된 내용을 잘 다듬어서 좋은 교과서로 만들어서 그 통일평화의 융합 과정에 통일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듣는 학생들한테 좋은 교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우리 학술회의가 원래 기획했던 뭐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여의치 않은 조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쉬운 점으로 많이 남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이제 후속 세대들이죠. 특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시간을 도저히 안배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굉장한 아쉬움으로 사실 남습니다. 학자들의 어떤 토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그런 의견들 또 적극 개진하고 뭔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사실 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허은 교수님,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허은 소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틀 동안 이렇게 아주 귀중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나우만 재단의 탁스 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티빙겐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소장님이 유재 교수님, 그다음에 한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고려대가 뭐 입만 열면 민족대학 뭐 이렇게 해서 민족 앞에 붙이는데 또 훌륭하신 대통령을 배출하다 보니까 이후에 약간 좀 거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명실상부한 내용들을 또 채우려고 노력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귀중한 발표와 또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의 고견은 아마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고대 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흡수하고 귀중한 자산으로 또 여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그냥 역사학자로서 하나의 의견을 좀 사족처럼 붙이고 싶으면 제가 항상 깜짝 놀랐던 게 옛날 공부를 하다가 4월 혁명 전에 저희 고대에서 그 학생 운동사를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바로 직전에 이 세상이 꼬라지가 돼서 이게 뭐가 되겠니? 이건 암울함의 그 극치에 달해서 전망이 없는 사회가 이 사회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4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단견,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30년의 그 기본 합의서가 발표된 지 30년이 경과됐는데 그 가능성에서 그 과정이라는 게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윤영 선생님의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멀리서 나중에 본다 그러면 새로운 통합을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기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첫 발을 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던 거는 그 80년대 고민, 90년대 고민을 갖고 지역 사회나 뭐 농촌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일상적 삶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또 어떠한 자신의 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전망을 하고 있는가가 그렇게 결코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크게 들고 또 중요하게 또 역사학자들이 30년을 정리하면서 바라다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나우만 재단의 탁수 소장님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사실 나우만 재단은 뭐 여러 가지 이번 학술을 위해서 재정적인 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또 소장님께서는 또 다양한 우리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한독 학술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과 함께 고려하셔서 나름대로 좀 우리 학술회의의 의의랄까 이런 걸 평가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Ja, ganz herzlichen Dank, Herr Professor Park. Zu den Gedanken, was man zusätzlich noch tun könnte, kann ich mich natürlich nur anschließen den Ausführungen unseres Freundes Unsuk Han. Natürlich hat man nach 2 so vollen Tagen viele, viele Ideen, wie man noch vertiefen wollen würde, was man alles noch machen kann. Denn das Thema ist groß, auch 31 Jahre nach der deutschen Vereinigung. Ich würde das nicht nochmal wiederholen und unterstreichen, was gesagt wurde, denn das steht fest für weitere Planung. Vielleicht gestatten Sie mir
noch ein paar Gedanken, die mir während der letzten beiden sehr intensiven Tage gekommen waren, mit Ihnen zu teilen. Und ich darf Sie einfach bitten, Herr Professor Park, wenn es Ihnen zu lang wird, geben Sie mir ein Zeichen. Denn wenn das Herz voll ist, dann geht einem der Mund über. Das kann schon mal passieren. Da bitte ich dann um Nachsicht. Ein paar einzelne Gedanken. Das eine ist vielleicht die Erinnerung daran, dass die deutsche Ostpolitik eigentlich durch Egon Bahr und Willy Brandt im Jahre 1963 begonnen hat. Unsere Teilung in Deutschland war sehr, sehr viel kürzer, als nun bislang die koreanische Teilung anhält. Trotzdem, es war ein langer Weg von 1963, 2 Jahre nach dem Bau der Mauer, bis zum Fall genau dieser Mauer im Jahre 1989. Man braucht also einen langen Atem. Und woran wir uns eben auch erinnert haben jetzt in dieser intensiven Konferenz, man braucht nicht nur einen langen Atem bis zum Fall der Mauer, bis zur Vereinigung, die erreicht werden kann, oder was hier viel diskutiert wurde, eben auch einer Konföderation und einer stufenweisen Annäherung, sondern auch für die Einigung selber. Zunächst hatten wir Helmut Kohl, der sagte, in 5 Jahren haben wir in Deutschland die blühenden Landschaften. Die Deutschlandkundigen hier, die werden sich erinnern, sie werden darüber lächeln. Hier haben wir jetzt festgestellt, auch im Jahre 1931, nach dem Fall der Mauer und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ist diese Vereinigung noch nicht vollzogen. Und das müssen wir einfach sehen. Wir sagten dann nach 10 Jahren, 15 Jahren, ja, es braucht eine ganze Generation. Jetzt wissen wir, es braucht tatsächlich mehr als eine Generation. Es ist aber ein Weg, der sich lohnt. Es ist auch ein Weg der Selbstgewisserung, Vergewisserung, wo sich eben auch ein Volk tatsächlich findet und sich Gedanken darüber macht. Irgendwann muss es losgehen. Wir haben hier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momentan wieder mal so etwas wie eine Eiszeit. Es gibt praktisch keine Beziehungen, keine Arbeitsbeziehungen zwischen dem Norden und dem Süden. Das ist nicht das erste Mal so. Diese Art der Sprachlosigkeit hatten wir in Deutschland nie gehabt. Irgendwann muss es losgehen, sage ich, und das bedeutet, es wird losgehen außerhalb des politischen Raumes. Es würde losgehen mit genau diesen Formen der Zusammenarbeit, die heute auch so intensiv beschrieben wurden, sei es auf medizinischem Gebiet, sei es auf dem Gebiet der Umweltpolitik, sei es beim Angehen und Bewältigen gemeinsamer Probleme. Das mag jetzt ganz aktuell die Covid-19-Pandemie sein, auch Umweltprobleme wird ein Land heutzutage in dieser Welt und auf dieser Halbinsel nicht alleine lösen können. Und das wird eben dann tatsächlich auch aus der Notwendigkeit heraus eines Tages, wir wissen nicht, wann das sein wird, die Grundlage legen und irgendwann wird es in den politischen Raum überführt werden. Man muss das behutsam machen, darauf wurde sehr intensiv auch hingewiesen in dieser Diskussion und in den Vorträgen. Und es wurde das Wort der Konföderation genannt. Mir als Deutschen kam da immer wieder die Frage eben auch ins Gedächtnis, ja, wie war das denn in Deutschland? Auch dort hatten wir Kräfte, wo man sagte, das braucht Zeit, es muss nicht alles so schnell gehen. Warum machen wir nicht eine Konföderation zwischen der DDR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s eines haben sie nicht, wenn sich erstmal diese Dynamik entfaltet hat, nämlich Zeit. Wir hatten die Diskussion zur Konföderation und die dauerte nur wenige Wochen. Dann war sie vorbei, weil die Menschen selber tatsächlich Fakten geschaffen haben, indem sie gesagt haben, ein berühmter Spruch, den viele noch erinnern, kommt die D-Mark, bleiben wir, kommt sie nicht, gehen wir zu ihr. Das heißt, sie haben mit dem Exodus aus der DDR gedroht, um möglichst schnell eben auch in einen Lebensstandard zu kommen, wie sie ihn
im Westen sahen und vermuteten. Ein weiterer Gedanke ist der, dass wir natürlich, und deswegen bin ich auch froh, dass wir gestern das weltpolitisch kontextualisiert haben, indem wir zum Beispiel die Rolle Chinas auch angesprochen haben. Wir Deutschen haben natürlich ein unfassbares Glück gehabt, dass wir Gorbatschow hatten und dass wir eben die Alliierten hatten, die dahinter standen, uns gestützt haben, uns unterstützt haben. Und dieses Fenster der Geschichte. Und das mag einer der Gründe sein, weshalb es so schnell gehen musste bei uns, denn wir wussten, das währt nicht lange. Und das ist auch der Grund, weshalb man sich über Konföderation zum Beispiel wirklich noch weniger Gedanken gemacht hat, als man es eigentlich hätte tun müssen. Das wissen wir heute auch. Nicht alles ist gut gelaufen, aber man wusste, dieses historische Fenster der Gelegenheit wird bald wieder zuschlagen können. Also Zeit hat man nicht. Eine akademische Disziplin haben wir nicht beachtet. Das ist nämlich die der Psychologie. Und es wäre vielleicht dann doch noch ein Vorschlag von mir, wenn wir später zu einem anderen Zeitpunkt weitere gemeinsame Veranstaltungen planen. Wer wirklich Hochkonjunktur haben wird im Vereinigungsprozess, werden die Psychologen sein. Wir haben tatsächlich im Norden der koreanischen Halbinsel 25 Millionen Menschen, die tatsächlich eben auch nichts kennen außer dem eigenen System, die dort groß geworden sind mit den Sicherheiten, mit den Herausforderungen, auch mit den Ungerechtigkeiten, die es geben mag, in einem System, das unterschiedlicher nicht sein könnte zu dem, was wir hier im Süden vorfinden, in so vielerlei Beziehungen. Damit klarzukommen, wird eine unfassbare Herausforderung sein. Und das bedeutet eben auch, dass wir, wenn wir über die Demokratische Volksrepublik Korea, die Republik Korea, den Norden und den Süden sprechen, nie vergessen dürfen, dass sich dahinter eben auch Individuen befinden, individuelle Lebensgeschichten. Und das hatten wir nicht zuletzt auch im letzten Vortrag, die lange Geschichte der Wende. So etwas muss man ernst nehmen, von Anfang an ernst nehmen, die Menschen in ihren Ängsten, in ihren Befindlichkeiten und vor allem mit dem Respekt ihrer persönlichen Lebensgeschichte. Es war vom Zufall der Geburt die Rede. Ich glaube, es war Herr Winkler von der Deutschen Botschaft gestern, der eben sagte, naja, ob ich im Norden oder im Süden der koreanischen Halbinsel, im Osten oder im Westen der Deutschlands geboren bin, das ist nichts weiter als ein Zufall. Und das dürfen wir nie vergessen. Wirklich planbar ist nichts. Die Entwicklungen werden ihre eigene Dynamik entwickeln, das ist vollkommen klar. Aber das heißt nicht, dass wir uns nicht hier Gedanken darüber machen sollten in Konferenzen wie diesen. Auch wenn nichts planbar ist, eine Selbstvergewisserung und ein sich klarmachen, worum es eigentlich geht, worum es gehen könnte in Zukunft, das ist durch nichts zu ersetzen. Das sind Dinge, die wir jetzt machen können, auch wenn wir nicht wissen, wann eine Konföderationsfrage oder eine gar Einigungsfrage irgendwann aktuell werden wird. Es war ein übervolles Programm. Jede der einzelnen Sessions hätte ein eigenes, große Konferenz verdient, manche Einzelthemen ebenfalls. Also lassen Sie uns das als schöne Aussicht nehmen. Ich bedanke mich ebenfalls sehr für die Organisation, für das intensive Programm bei allen, die mitgewirkt haben, als in Präsentationen oder als Diskutanten. Darf ich bedanken bei den Kolleginnen und Kollegen der 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Und ich darf vielleicht, das ist wichtig für diejenigen, die uns noch an den Rechnern draußen verfolgen, es gab eine Menge Leute, die nicht sichtbar in Erscheinung getreten sind, von koreanischer Seite, von deutscher Seite, ohne die das so nicht zustande gekommen wäre. Wir hatten eine großartige Technik, wie ich fand. Danke auch dafür. Großartige Dolmetscherin, ohne die ich völlig hilflos gewesen wäre. Danke an Sie alle. Ich nehme das mal als Aussicht, dass wir uns bald in einem ähnlichen Rahmen wiedersehen können. Herzlichen Dank.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 여러 앞으로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뭐 심성에 관한 이야기도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여러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어떤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우연성의 문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은 주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라이 콜모르겐 선생님께서 그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뭐 감사의 말씀이신데요. 대체로 이 학술 회의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토론자 발표자들 다 감사한다고 말씀드렸고, 많이 그 배우셨다고 그런 얘기하시고, 또 한우선 선생님도 지적하셨던 대로 앞으로 어떤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조직을 해가지고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그래서 더 많은 좀 토론을 좀 해보자, 이런 그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콜모르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틀에 걸친 어떤 장시간에 걸친 그런 학술회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또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한국은 또 늦은 밤 시간까지 학술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뭐 진지하게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우리 한독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했던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우리 국제학술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